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짚어보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물가 안정. 2. 일자리 창출. 3. 집값 안정. 4. 기타.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물가 안정. 2. 일자리 창출. 3. 집값 안정. 4. 기타. 이 4개 중 1개의 번호를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모두 10분을 뽑아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종찬 소장님께는 네. 혹시 이 질문 드리면 이 중에서 뭘 하나 꼽으시겠습니까? 뭐 다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 좋아. 잘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네. 욕심이겠죠. 저는 글쎄 일자리도 중요하고 집값 안정도 중요한데 당장 너무 힘들어요. 저는 빨리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물가 안정 당장.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것이 지금 3고 아니겠습니까?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예. 물가가 좀 빨리 안정돼. 기름값이 지금요.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키워드 분석해봤을 때 이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통합과 경제가 가장 이제 높게 나오는데 경제 외에 따로 부동산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부동산 집값 안정이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집값 안정. 예. 역시 세대차가 두 분이 나시는군요.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했는데 1기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1기 내각 총리와 장관 인선 등에 대해서 평가는 여론조사 있죠? 배 소장님. 네, 정말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일단 전체를 다 물어봤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전체를 물어봤더니 긍정적이다 43.6%, 어허. 부정적이다 45.3%. 아, 부정이 더 많네요. 팽팽합니다. 예. 팽팽합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만 콕 집어서 물어봤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봤더니 인준해야 된다가 50.2%. 과반이네요. 네.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났는데 아, 예.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완전히 홍해바다 갈리듯이 나눠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통과해야 된다 23.6%. 아하. 국민의힘 지지자는 78.4%가 통과돼야 된다. 아하. 네, 이렇게 인선에 대한 평가가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진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살짝이라도 과반을 넘는다면 네. 그러면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낙마자가 누가 될지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협치가 없을까 또 서로 간에 논의가 없을까 이건 예. 정말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문회 보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보다 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이걸 강행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내 총리 후보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인준을 안 하는 것도 참 상당히 곤란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소장님이 꼽으시는 그 가장 한덕수 총리 후보자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 누구라고? 제 입으로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해 주셔야죠. 전문가시니까. 정호영 후보자겠죠. 네,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통정리 뭐 이상민 후보자가 됐든 네. 좀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이 정도
또 노력을 하는데 또 국민 여론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데 네. 총리는 좀 인준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또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네. 그렇죠. 전민기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사실 이 지금 여론은 언급량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은 네. 관심이 지금 더 낮아지고 있다. 물론 오늘 뭐 이런 취임식도 있고 다른 그러니까 이슈들 빅데이터 때문이긴 분석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전민기 예. 팀장이 개인적으로 아, 지금, 개인적으로요? 예, 총리 후보자와 네. 장관 후보자들 이게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죠? 국민들 의견들 막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일단은 다 통과 그냥 인선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다라고. 예, 이게 예.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제 민주당 민주당이니까. 쪽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단 첫 인선이고 예. 일단 대통령을 뽑았으니 네. 일단 한번 맡겨본다. 아. 그러나 그런 어떤 여론은 사실은 좋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좀 저는 금이 갔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정이나 이런 어떤 일 처리함에 있어서 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에 그 금이 이제 좀 치유가 예, 되고 그래서 예. 가겠지만 네. 그 이후에 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 이 타격이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지금 부정 감성은 사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죠. 지방선거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갑자기 정말 대선 못지않은 후끈함, 맞습니다. 예, 관심, 열기 달아오르는 선거가 됐는데 네,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끈후끈합니다. 이게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예. 사실 시큰둥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 누굽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제 출마. 뭐 인천이 들썩들썩했었죠. 예, 계양을 또, 인천 계양을. 예. 또 안철수 국민의힘 전 예. 인수위원장이 또 분당 갑에서 출마하다 보니까 이거 대선이야. 아하. 이거 대선 2라운드야.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오징어 게임 아니냐. 오징어 이번 게임이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살기로 덤벼드는 전쟁이다. 네. 이러다간 다 죽어. 와.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판세만 말씀드리면 예. 인천은 제외하고 서오 경팽이다. 서오 경팽. 서울은 예. 오세훈 후보가 좀 우세한 편인데 네. 경기도는 팽팽팽합니다. 아, 경팽. 네. 아, 서울 경팽. 지금 서울은 이 MBC죠. 우리 네. MBC. 우리 MBC와 코리아 리서치의 지난 7일과 8일 결과인데요. 예. 오세훈 시장이 우세한 결과로 났고요. 그다음에 네. 경기도인데 예. 경기도를 보면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아. 이런 진단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 예. 경기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김동연 후보 44.8%, 김은혜 후보 39.2%인데요. 예. 강용석 후보가 5.4%입니다. 아. 그러니까 김은혜 플러스 보수 성향이 있는 강용석 후보를 합하면 네.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도의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는 김은혜 김동연 아하. 강용석에 달렸다. 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도 춘천 MBC와 또 이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인데요. 예. 이거 조금 개요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소개해드리는데 이 조사도 팽팽합니다. 이것도 팽팽하게. 이광재 네. 43.6%, 김진태 46.9%. 네. 알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경기도지사 선거는 빅데이터 상에서도 상당히 조금 언급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일주일 언급량이 한 4천 건이니까 네. 아직 불붙진 않았다. 그러나 이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김동연 후보는 약간의 상승세, 김은혜 후보는 좀 하락세다. 아, 어떤 그래요? 감성어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연관어는 다 비슷해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어떤 후보자들이 나오는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감성어가 중요한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 53대 44로 긍정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 그래서 뭐 지지한다, 잘할 것이다, 일을 잘한다. 예.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정성이 있다, 믿는다, 뭐 새롭다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긍정 감성어가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고요. 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42대 56으로 사실은 그 초반만 하더라도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긍정이 훨씬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정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봤더니 이번에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당선인 시절에 함께 이제 그 유세하고 했던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부정이 좀 높아졌어요. 자, 그러나 언급량이 이게 뭐 판을 뒤집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언급량이 현재 아니고요. 아직은요. 두 사람 모두 그 연관어에서 어떤 의혹이나 뭐 비리나 이런 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거티브 전이 펼쳐지고 이 이후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강원도 조사는 예. 리얼미터가 춘천 MBC 또 MBC 강원 영동 또 원주 M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5일 6일 실시한 조사라는 거 네.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도 팽팽했다 네네. 하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주요 현안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지난 5년 동안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닫혔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국민청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셨죠? 지난 한 달 동안 언급량이 한 4만 7천 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연관어 쭉 보면은 마지막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뭐 동물 학대 문제나 뭐 등등의 이런 키워드들 보이고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 소통, 반대.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닫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 감성을 보니까 48대 46 굉장히 팽팽해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감사드린다라든지 그동안 해결을 해왔다. 뭐 아픔이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이런 단어들이 좀 보이면서 의미가 크다. 네. 근데 이제 반대하는 글들은 사실은 부작용이 있고 아하. 그다음에 혈세 낭비고 예. 오히려 뭐 작은 문제들을 좀 키우는 듯한 우려도 있고 네.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진짜 정확히 반으로 갈려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네. 그동안 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렇게 좀 나뉘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국민청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국민 소통을 위해서 활발하게 네. 활용을 했던 것이 또 국민청원이었기 때문에 백악관 청원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래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다 사실 국민청원은 어떻게든 국민 소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0번 이상 이야기를 했고 또 공정, 연대 가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주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국민청원에 좀 부작용이 있었다면 그것을 네. 해소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 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살려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에서도 살려 나간다는 말은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뭐랄까요 플랫폼이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6일 지방선거를 앞서 말씀 주셨지만 정말 뜨겁게 만든 두 후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갑 빅데이터 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언급량이 5월 들어서 한 3만 6천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어디에 나올 것이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어요. 네.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 감성어가 28.4대 68.3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부정감성어가 후보가 된 이후에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네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지지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나오고 네. 승리하다라는 단어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인천에서의 승리를 좀 많이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의견들을 좀 하나로 모아주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정적인 인식은 뭐 역시나 뭐 늘 나오는 단어인데 내로남불 거기에 이제 또 가족 리스크들 뭐 학력 위조나 뭐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또 끄집어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싫다, 도망가다, 무책임하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 이르게 등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부정 감성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량이 한 10,000건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감성어가
40대 53. 그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부정이 낮고 긍정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네요. 원래는 이제 한 55 정도의 긍정 감성어였는데 네. 이 후보 그 분당에 나오겠다는 확정 이후에는 네. 오히려 부정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좀 무책임하다, 뻔뻔하다, 예. 좀 우려스럽다 네. 이런 단어들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좋다, 기대한다, 승리하자, 격려하고 싶다 이런 단어들로서 또 응원하는 글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빅데이터 분석이 흥미로운 것이 예. 우리가 여론조사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심리적 이면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안철수 이제 후보입니다. 예. 성남 분당가 후보인데 흥미로운 게 감성 연관에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지도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당권을 진 것도 아닙니다. 합당을 했지만. 네. 그래서 공동정부다. 왜 국민의당 출신들은 장관 인사에 배려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그랬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면 이것 자체도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또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으로서. 네.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연관어가 나오는 이유는 국회의원 자리는 우리가 배려한다. 아하. 원내 입성할 줄 아냐. 예.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했더라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토사구팽. 네. 말 그대로. 게다가 이제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보면 예.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비판적인 내용, 의혹, 뭐 논란, 패배 이런 것만 등장하는데 이 감성 연관에 지지하다라고 하는 감성 연관의 글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연관이 있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또 승리, 희망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그런 선거에 대한 지지층들의 바람도 네. 빅데이터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지만 대통령 못지않게 언론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이 있죠. 네.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새벽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네.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네, 그 한 달 동안 언급량이 44만 건인데 오. 일주일 언급량은 3만 4천 건이에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의혹 제기되고 할 때 높아졌던 관심이 조금 막상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예. 그렇게 불붙진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막 5만에서 10만 건 나와야 사람들이 네. 저 사람 문제 있네라는 인식이 좀 퍼질 텐데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감성어는 물론 18점일 때 80으로 한 달 감성은 이런데 네. 오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어제였거든요. 예. 했더니 부정이 73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이 높기는 하나 네. 지금 여러 의혹들이 그렇게 의혹을 민주당 쪽에서 크게 뭐 이렇게 밝혀내진 못한 것 같다라는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이제 민주당의 어떤 실수 부분이 네. 좀 패러디가 좀 많이 네. 되는 부분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됐더라고요.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의혹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보여지나 과연 이 의혹을 국민들이 느낄 때 사실이었구나라고 인식할 만큼의 어떤 타격은 없지 않았나. 아하. 저는 좀 그렇게 이게 보여지네요. 흥미로운 게 지금 전명기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빅데이터 분석할 때 네. 감성 연관의 의혹 이거는 계속 의례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럼 다른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데 뭔가 한 방이 없었다. 오히려 연관어 쪽으로 다른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예. 뭐 이모가 등장하고 지금 한국 3M이 등장하거든요. 예. 이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정치적인 뭐 평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모 교수인데 이모 그럼 고모 교수면 고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자하고 이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언급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호평이든 아니면 비호평이든 간에 대선 주자급이다. 상당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의혹은 무척 많이 제기가 됐지만 네. 입증된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중요하다는 말씀 시작하면서 배종찬 소장께서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물가, 인플레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환율 정책까지 쓰고 있고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상의 물가 관련된 건 어떻게 나옵니까? 언급량이 11만 8천 건이에요. 관심이 높죠. 예. 금리 인상, 기준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예. 그러면서 그럼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물가 안정시킬 것이냐에 대한 좀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먹을거리나 뭐 라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100원, 200원 오른다고 막 삶이 엄청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관심은 그쪽에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어떤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예, 그게 또 부담되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감성어는 26.9대 65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물가가 오르다, 요금이 오르다, 비싸다, 물가 상승, 최고다, 가격 인상이다. 결국에 이런저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 다 오른다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연관어는 없었지만 그 물가에서 품목으로 나눠봤을 때는 제가 보니까 뭐 치킨 가격이라든지 아하. 그다음에 이제 기름값 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뭐 식용유나 팜유 뭐 이런 기름류 그런 네.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안 하겠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 기름값 예. 올라오고 이런 그래서 거죠. 메뉴판도 나오는데 네. 메뉴판에 있는 그 음식의 가격들이 예전보다 올랐다라는 것들 좀 많이 인증해서 많이 올리고 올랐어요. 있는 예, 많이 그런 올랐습니다. 상황들입니다. 예. 네. 아, 지금 그 시장에서 네. 정말 저도 이제 어제 장을 봤거든요. 근데 네. 와,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들은 더 체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뭐 MBC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는데 나 혼산이 어허. 서울 전체 3명 중에서 1명이 1인 가구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1인 가구에 대한 1인 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해 봤더니 네. 정말 소득이 찔끔 오를 때 생활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아. 생활비 부담이 2배 이상 되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예. 그 오르는 물가의 부담을 다 나 혼자 감당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예. 삶의 만족도는 없습니다. 1인 가구로 있는 것이 계속 1인 가구로 살겠다 이런 응답은 높은데 네. 한연세 월 소득은 12만 원밖에 애게게 안 올랐지만 네. 생활비는 2.7배 아이고. 거의 3배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4개의 보기를 드렸었죠. 1. 물가 안정, 2. 일자리 창출, 3. 집값 안정, 4. 기타.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답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민기 팀장님. 네. 1위는 배종찬 소장님 맞으셨네요. 물가 안정 55%. 네. 2위는 집값 안정이 30%, 아하. 3위가 일자리 안정 12%, 4위는 기타 3%였습니다. 네. 자, 물가 안정이라고 예. 답을 해주신 분인데 6715님 자취생인데 물가가 너무 비싸 라면하고 3분 카레만 먹고 있어요. 아이고.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이고. 네. 네. 예, 전민기 팀장님. 네, 일자리 창출입니다. 5916님. 50대인데 나이 많다고 취업이 안 되네요.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집값 안정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9016님께서는 집주인이 전세값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요즘 어디 가서 구하나 매일 걱정입니다라는 의견이고 기타 네. 의견으로 7311님은 출산율이요. 아이들이 미래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출산율 참 걱정이죠. 우리 특히 인구 절벽 가까이 오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많은 어려움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